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뭐, 금방금방 다가오네요. 오늘 이렇게 소개를 맡은 조수철이라고 합니다. 우선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인간과 음악, 이문균 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어, 이번 올해 스케줄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양 종교와 행복, 동양 철학과 행복, 진화론과 기독교, 탄호의 미학과 규밀부의 정력, 불사의 추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년이 스케줄이 다 잡혀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은 김형석 교수님도 오시고 다섯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한번 쭉 보시면서 참석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하여튼 박재학 교수 굉장하십니다. 종교에 대한 도덕경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유전학과 신앙 아주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게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아마 1월 달까지는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죄송합니다. 2달 전에 제가 이남희 교수 소개를 말씀드릴 때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제 소개를 간단하게 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맡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안 믿으시겠지만 박재학 교수하고 제가 대학 동기 동창입니다. 혹시 제가 반말로 대화하더라도 의아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음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의학과 음악 이런 주제로 상당히 글도 쓰고 책도 쓰고 한 게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도 2010년 초기에는 이렇게 연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교와 음악 이런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베토벤의 종교 음악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학과 음악 관계도 제가 했고요. 그리고 베토벤 그 협회가 생겼는데 정진우 선생님께서 회장을 하시고 신수정, 이경숙 선생님들 계셨는데 학술 파트는 제가 맡아서 학회를 몇 년 이끌었던 적이 있고요. 또 바그너 협회는 제가 또 회장을 지내가지고 제가 회장하는 동안에 바그너 탄생 200주년 국제음악제를 제 회장하는 동안에 제가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과 음악을 조금 관계 짓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강사분께서는 아마 소개만 드리는 게 1시간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개 다 소개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적혀진 대로 학력계 오지모 아카데미 산타 세실리아 음악학교 아마 이 학교가 굉장히 전통이 깊은 학교 같아요. 1565년도인가 그때 생겼는데 아마 그 저기 정명훈께서 여기서 활동 좀 하셨던 것 같고 조수미 선생님도 아마 여기서 공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유서 깊은 학교인데 거기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음악에 대한 활동은 아주 특히 이제 오페라에 많이 출연을 하셨고 어, 베르디 오페라에 대한 관심이 특히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예술종합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 퇴직을 하시고 명예교수로 계시고 그리고 또 어, 국민음악가, 황금의 테너 여러 가지 별명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활동을 보면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 음악 클래식 음악뿐 아니라 대중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관계를 깊게 맺으셨던 것 같고요. 또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활동도 하시고 또 소아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사랑의 공책 보내기 운동 활동이 엄청나게 많으셔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략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주 여러 가지 제가 전공이 소아청소년 정신과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뵙기는 텔레비에서는 무지하게 많이 뵀습니다만
직접 뵙기는 처음인데 굉장히 제가 지금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테너 임웅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박재갑 박사님하고 송년 모임 때 만났다가 갑자기 뭘 얘기를 하셔갖고 강의를 하실 수 있냐 그래서 저야 뭐 박 박사님하고의 인연 때문에 영광입니다 하고서 승낙을 해놓고서는 솔직한 얘기로 다 까먹고 있었어요. 2년 전이니까. 그런데 5월 달 돼서 이제 그 메일이 들어와서 아차한 겁니다. 제가 제2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교수를 그만두고 정년을 하고서 상원문화재단이라는 극장인 5개를 갖고 있고 박물관 2개를 갖고 있는 걸 지금 1년째 컨트롤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갖고는 이제 준공무원이에요. 보니까 다 신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가격도 굉장히 비싼 사람인데 제가 사실은 뭐 홍보기획실에서 얼마를 받으면 안 된다 무슨 뭐 교통비를 포함해서 얼마다 나 이거 거기서부터 혼선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긴 가야 되는데 박사님하고의 약속인데 박사님하고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군대에 있을 때 정보작전 병도 했었고 상황병 또 정운병 보안병 다 했어요. 6개 보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종교 포럼이라는 데가 어떤 것인가 제가 봤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여기 서 있을 위치가 아닐 것 같더라고요. 각 분야의 최고의 분들이 모이신 포럼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강의하는 것을 2000번의 연주를 했기 때문에 친구들 대하듯이 강의 잘합니다. 오늘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떨려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보다 연배도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 거의가 뭐 제가 지금 한국 나이 68세인데 거의가 저보다는 다 연배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감히. 근데 제가 들어오다가 우리 이배영 총장님은 뭐 뵌지 한 3년 전에 뵙고 오늘 이렇게 멀리서 금방 보여요. 제가 이배영 총장님만 뵈면 꼭 생각나는 이 3절 9절의 그 얘기가 있습니다. 총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의 이름을 잊어먹지 않게 하는 삼행시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친구하고 같이 밥 먹다가 거기 한국학 연구원장으로 계실 때 어떻게 뭐 이름을 가지고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부터 배신하는 자는 용서치 않겠다 그래갖고 다시는 안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설명하시는 게 사학계의 거두시기도 하지만은 표현도 참 좋으시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주제가 인간과 음악인데 첫 시도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한국 종교발전 포럼의 멤버로서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배신하면 용서치 않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스크 벗어도 돼요? 박사님 명령이니까 제가 벗을게요. 사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사실은 마이크를 이거 안 써도 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쓰면서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제 발성 자체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발성을 합니다. 저는 라틴어 구조로 한국말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서부터 제가 우랄 알타이어로 얘기하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제가 지금서부터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우랄 알타이 어족의 발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라틴어 구조의 구강 모양으로 바꾸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가끔 텔레비를 뭐 정년하고 나서는 텔레비 볼 시간도 많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못 알아듣는 발음을 무지무지해요. 못 알아듣겠어요. 경상도 남쪽에 내려가면 외국말 같아. 오메요, 반면 앞쪽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여기 울리는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가끔 가다 진짜 남자 같은 분들이 있어요. 하모, 묵자, 안 끝나. 이 아래쪽으로 쫙쫙 내려가는 분들. 우리나라 드라마를 대사를 잘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순재 선생 같은 분들은 목에다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더 강조할 수 있는 발음은 뭐냐면, 나가 오늘 한국 종교 포럼에 와서 강의한 게 좋지라. 이게 금방 여기 되죠. 근데 충청도에서는 성악가가 잘 안 나옵니다. 창꾼도 잘 안 나와요. 왜 남도 쪽에서 나올까? 목에다 거니까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귀에. 거시기 지가유 그래요? 오늘 와서 본게 아주 좋아요? 이게 이제 다 날아가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 충청도 분들은 대체적으로 발음을 뇌를 덜 울려요. 그래서 철학자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책을 제일 빨리 읽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말은 어눌한 것 같은데 책은 제일 빨리 읽어요. 그래서 육상 선수도 그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많이 나고. 어쨌든 제가 오늘 이병 총장님과 함께 또 이렇게 아는 분이 계시니까 강의가 가족처럼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는데, 혹시 약간 저 이론은 아닌 것 같은데 할 때는 뭐 토론 시간에 저를 공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학문에는 정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없는 학문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해서 쌓여간 것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술이라는 것을 인문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가장 정점에 있는 분야인데. 참고로 우리나라 뉴스를 틀면은 체육밖에 안 나옵니다. 마지막에. 음악 프로그램이나 음악 공연 실황에 대해서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나라가 폭력적으로 바뀌고 생각 없이 육체를 단련하는 데는 스포츠가 최고지만 내면을 다스리는 데는 인문학, 그중에서도 또 정점에 해당할 수 있는 예술 분야가 무시당하고 문화가 무시를 당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데스크에 앉은 사람들이 이번 모든 어떤 움직여서도 정권이나 정치를 교체한다고 그러지만 문화를 얘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것이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업하시는 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사견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토론 시간에 얘기하시면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컴퓨터를 제대로 만지는 사람이 못 됩니다. 뭐 하려면 하겠지만은 우측에서 쓰는 분들은 사회자분들이 어울리는 거고, 강사가 저기서 쓰는 거는 제 체질은 아니에요. 무대를 2000번을 노래하다 보니까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가운데 이렇게 쓰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해해 주시고, 핸드마이크를 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의 보조 강사로 일해 주실 사람은, 나는 여기 피아노가 있을 줄 알고 혹시 한 곡이라도 또 부탁 들어오면 준비할 피아니스트입니다. 아니, 피아니스트를 모셔온 이유는 피아노가 있으면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혜원 파이프 오르게니스트고요, 피아니스트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피아노 코치로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을 존말할 때 나와라 그래갖고는 이제부터 배신하면 용서치 않겠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아침서부터 저한테 달려온 겁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인간과 음악이라는 얘기, 사람과 음악이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는,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그 소리를 내는 게 있어요.
박사님 계신 앞에서는 굉장히 뭐 그렇게 문외한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인문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을 많이 하늘로부터 받았어요. 지식은 책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지혜는 신으로부터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시는 기업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 내는 소리를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때 소리를 내는가? 이걸 산성이라 그러는데 소리를 내주세요. 그렇죠, 어린이죠. 피아노 소리가 들릴 거예요. 땅. 이게 뭐냐? 땅. 이게 뭐냐면 도레미파솔라 응애. 전 세계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 말레이시아, 차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코리아, 페루, 필리핀 전 세계 모든 어린이가 똑같은 음정으로 태어납니다. 난 그래서 신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낼 수 있는 소리는 딱 하나입니다. 아! 그 외에는 못 내. 그래서 아다다라 그래요. 그러면 에일에는 아! 전 세계의 공통어, 바벨탑 이후에 사라진 이후에 전 세계의 공통어가 몇 개 남아 있느냐? 사실은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파도 아, 슬퍼도 아, 기뻐도 아, 화나도 아. 그래서 만화가들이 AH로 표현하죠, 영어로는. 우리나라에서는 R로 표현하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A가 신을 뜻합니다. 알레프. 우리나라는 아야, 어여, 오요 이런 식으로 가고 히라카나에서는 아이우에 오, 알파, 베타, 감마. 왜 그 A로 시작할까? 여기서 굉장히 또 재미난 얘기는 전 세계 모든 악기의 표준음은 A입니다. 조율을 할 때 A 음정으로 그 나라의 음정을 장악하는 자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삼국지에서도 보면은 조조가 최고의 음악가를 데리고 와서 향연을 펼쳐 적벽대전 때죠. 이 술 먹은 김에 그냥 화가 나가갖고는 소리가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죽여놓고는 아침에는 두고두고 후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종대왕이 위대한 거는 악학개범이 됐든 뭐 영비어천가가 됐든 뭐를 통해서 음악을 통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음정을 정했다는 거죠. 음률을 정할 때 법률과 음률을 정하는 자가 진정한 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작금의 한국 시대나 세계의 정세는 음률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강의는 사실은 제 표준어입니다. 라음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리더 중에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강의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예의주시하세요. 근데 여기서 선과 악이 갈립니다. 하나는 어마어마한 독재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히틀러예요. 무솔리니가 그랬고 Ich liebe Deutschland. Io tutte di Italia. 무솔리니가. 우리나라에서 A 음정을 제일 잘 말씀하셨던 분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족섭내다. 이게 A 음정. 제2차 5개년 개발 계획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도 A 음정이에요. 근데 A 음정으로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헌 사람이 하나 있어요. 평소에는 A 음정으로 안 하다가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서 A 음정으로 올라갑니다. 누구신지 뭐 기억은 좀 나실 거예요. 보통 남의 얘기를 듣고서 자기 걸로 전환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리더로서의 자질을 가지려면 사람을 호응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학원가나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개 톤이 높아요. 그 대표 케이스 중에 인문학자 중에는 볼 김용옥 선생은 A 음정을 지나칠 정도로 올라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람을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조용히 얘기하면 임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계통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음정을 잘 했던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하나는 김장한 목사님이고 한 분은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듯이 여러분 뭐 그런 스타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A 음정이기 때문에 대중을 설득할 때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음정에 해당을 되는 게 전 세계, 사실은 이거 하나 갖고 제가 1시간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의 나라 이름에 A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페루, 필리핀, 칠레, 이거 나름대로 별로 중진국, 후진국 외에는 다 들어가요.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뭐 아메리카에서 카나다, 볼리비아,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도이칠란드, 이탈리아, 에스파냐, 스피츠란드, 스위스로 스피츠란드라는 거예요. 프랑스, 잉글랜드, 라트비아, 러시아. 결국은 유니언 소비에트가 R을 안 쓰면서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 A가 들어갔을 때 영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업인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왜 삼성이 세계화될 수 있느냐? 이건 이병철 회장의 굉장한 지혜와 용단으로 이루어진 네이밍이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것은 삼손을 뜻합니다. 구약에. 구약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것은 유태교, 이슬람교, 그리스 정교, 개신교, 카톨릭, 전 세계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에 이 A 음정이 무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 에바, 하와, 마리아, 마르타, 뭐 조나단, 다윗, 마가, 누가 전부 A가 들어요. A. 그럼 회사 이름에서 왜 삼성이냐? 불어로는 삼성 해갖고 이쪽으로 하고 샘son. 우리말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리고 저기 어디에요? 이탈리아 라틴 쪽 삼손에. 우리는 삼성. 그러니까 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에 들어가는 데는 엄청난 효과의 네이밍이 성공했다는 거죠. 네이밍에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대우예요. 대우가 그래서 서유럽을 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어. 다에브로 바람에 갖고 라틴 계통 애들은 그걸 다에브, DAEWOO 그러니까 그래서 알바니아, 폴란드, 체코 이쪽만 진출했었고 김우중 회장 때 서유럽 쪽은 못했다. 왜냐하면 중국 쪽하고 관계했던 게 알바니아, 폴란드 뭐 이쪽 애들하고는 굉장히 친숙했으니까 접근이 가능했었죠. 그리고 뭐 지금 이온다이 현대인데 이온다이 H가 묵음돼 갖고 맨 처음에 일본 차로 생각해 갖고 미국에 진출할 때 굉장한 덕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이밍에서 실패한 거가 하나가 사실은 LG예요. LG가 핸드폰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저는 20년간 LG를 썼거든요. 근데 LG는 옵티머스로 시작했다고. 영어로야 옵티머스 얼마나 좋아요. 첫째 가는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발음할 때 보세요. 옵티머스. 주둥아리가 이렇게 돼요. 갤럭시 하는 때는 이게 나가죠. 아이폰도 잘 들어보세요. 애플, 아이폰 전부 A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 심리에는 까까, 엄마 부르잖아요. 4km까지 나간다잖아요. 4km까지 나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4km까지 나간다는 게 그러면서 엄마를 제일 먼저 찾잖아요. 아빠 찾어요? 마. 그래, 마더의 마더. 근데 굉장히 독일 계통 애들이 모성애가 좀 덜해요. 게르만족이. 왜냐면 독일 사람은 파터. 근데 엄마는 무터라 그래. 무터. 아가 없어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어머님, 어머니하고 엄마 어떤 게 친숙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이름을 지을 때 아가 들어가거나 손자, 손녀의 이름을 지을 때 A가 영어로 이제는 국제화 시대니까
영어로 A가 꼭 하나는 들어갈 때 그게 성공 확률이 임팩이 있다는 거죠. 나라 이름도 그래. 근데 희한한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A가 잘못하면 독재자도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돌프 히틀러. 정확하게 아돌프에 보면 아가 제일 먼저 나와갖고. 예? 근데요, 징기스칸, 알렉산더. 이거 굉장히 재미나게 게 카이사르, 세자르라 그래도 프랑스에서는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아는 또 유명한 사람은 또 누굴까요? 이게 종교에서도 나타나요. 시타르타, 공자, 중국에선 공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무너진 거죠. 여기서는 공자님이 아직도 잘 통하는 이는 공자님, 그러니까 공쯔. 그러면 안 되지 그게. 그런데 지저스 크라이스트에서는 A가 없는데 발음은 크리스트. 제수스 크리스트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변형이 발음이 많이 됐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게 사견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원래 이름이 저기 이스라엘에서는 아라 그래요. 감히 성스러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우리의 신은 뭐 이러면 그래서 알레프라는 얘기가 A가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는 건 뭐냐면 처음이자 마지막까지도 전부 내 거라는 거고 나고 본인이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이 A라는 음정 속에 숨어 있는 걸 뒤집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LG가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을 불렀으면은 저거 제가 삼성 못지않게 키울 자신이 있었는데 왜? 지금서부터 보세요. 네이밍을 질 때에 우리가 홍길동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공무원 세계에서 서류에 홍길동 주소 뭐 이렇게 뭐 쓰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는 까먹어요. 만약에 그러면 LG가 저를 불렀어요. 내가 어떻게 질 것 같습니까? 난 역사를 가지고서 감히 이배용 총장님 앞에서 역사 얘기가 참 우스운 얘기지만 알렉스로 지었을 거예요. 저는. 알렉스는 북아프리카, 유럽 전체에서 통용이 되는 얘기고 하다못해 인도까지 들어가서 인도의 북부 인도까지도 알려져 있는 게 역사상 간다라 미술서부터 이렇게 헬레니즘 때문에 알렉산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알렉산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육에 다 들어가니까. 알렉산더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쪽 계통 사람들. 근데 거기는 삼성이 장악을 하고 팔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LG가 만약에 옵티머스로 가니 전국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름을 네이밍하는데 실패했다니까요. 전 가끔가다 저도 이제 68세가 돼갖고 그 아는 게 많았는데 자꾸만 이름을 까먹기 시작해요. 사람을 안 만나면 이름 까먹잖아요. 그것처럼 제품의 이름이 임팩이 없으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초창기에 일본 제품이 전 세계에 먹힐 수 있었냐면은 야마하, 도요타 다 들어가요. 나가사키. 뭐 이렇게 일본 이름 보면 발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품 중에 파나소닉, 산요. 우리 거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근래 들어서 삼성이 그걸 굉장히 잘해요. 네이밍에 대한 그 인문학적 접근을 엄청나게 누군가 도움을 줬는데 그 천재 같은 이병철 회장은 언제서부턴가 제당을 모태로 했던 기업이 갑자기 삼성으로 바뀐다면서부터 세계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 이거는요. 그래서 제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웅균.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임웅균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저 이문균입니다. 뭉개는 거 어디 가든지. 예, 뭉개면 알아듣더라고. 문균이에요, 문균이. 이문균. 빨리 알아들어요. 근데 임웅균. 아나운서도 잘 못해요. 오늘 사회자 선생님께서도 제 발음 잘 못하셨잖아. 사실은 제가 명색이 국민성악가 소리를 들었던 사람인데 이름을 저 사람 성악가 간다? 오늘도 택시 운전사가 많이 본 분인데요? 나훈아는 알잖아요. 나훈아는 앞에도 뒤에도 남진을 알잖아요. 남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알파 오메가의 뜻 중에 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제
사견이에요. 응애할 때 성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 목구멍에 이비인후과에서 목 벌려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A자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갖고 발음을 하면 저게 부닥치면서 소리를 내게 하면서 발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인간이 태어날 때 내는 소리가 A라는 이유가 성대를 기본으로 잡는 거죠. 그럼 오메가는 뭐냐? 여기서 오메가는 박사님, 오메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메가는 죽는 거예요. 생과 사. 왜? 모가지가 다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뒤로 돌려보세요. 모가지가 다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사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 표현을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지. 아니, 저기 오메가를 보여드리니까 알파 오메가. 오케이. 여기 보세요. 목이 다치잖아요. 여기 열리고 목이 다치잖아요. 목구멍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은 임종하셨습니다. 그러면은 30초 후에 대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똑같은 음정으로 태어나고 거의 똑같은 소리로 죽습니다. 마지막 폐 속에 남아있는 공기를 뱉어내면서 죽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 여기 마지막 성대를 울리고 죽는 거예요. 박사님은 뭐 돌아가신 분들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게 음악가적인 면에서 저는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과 사를 관장하는 신에 의해서 주도된다. 어떻게 아이러니하게 하늘에는 별이 있고 어떻게 태어날 때 이 소리가 똑같고 죽을 때도 똑같을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 되면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교 포럼에서 그 얘기도 강조가 돼야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죠. 꼭 죽을 때 돼서 하늘을 찾고 죽을 때 돼서 신을 찾고 하다못해 니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신은 죽었다고 떠들어대다가 어느 날 무슨 자기 죽기 일보 직전에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헬프미? 인간 나약한 거잖아. 그러니까 미리 알면은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게 가면 안에 즐거움을 갖고서 돌아가시는 분들 얼굴의 표정에 웃음을 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때 가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 돌아가신다. 하늘로 소풍 갔다는 시인의 얘기처럼 여기 소풍 왔다가 하늘 돌아간다는 귀천이라는 얘기 중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언어 중에 돌아간다는 표현을 잘하지 않습니까? 참 의미 있는 얘기. 그래서 앞으로 회사를 이름을 질 때 아가 들어가게 하시고 발음을 정확하게 아가 들어가게만 하면은 예를 들어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다 카이사르가 나오듯이 회사 이름은 삼성을 잘 지었구나. LG가 앞으로 저것이 더 좋을, 그래서 라이프 굿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거지로. 거기다가 이상한 마크를 만들어 놔갖고 에코노 마크를 해갖고 그거는 우리나 아는 신라의 미소죠. 외국에서는 왜 갑자기 에코가 등장하지?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경쟁을 할 때는 그 나라의 정서만 가지지 말고 세계사를 통틀어서 봐야만 간다라 미술도 알고 하다못해 헬레니즘부터 모든 흐름 4대 문명에 대해서 알아야 뭘 접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협한 인물들이 앉아서 데스크에 앉아서 자기들 아무 생각 없이 참모 얘기 하나도 안 들어주고 인문학적인 거물급 자문위원들은 다 그냥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모이기나 하고 그러니 뭐가 돼요? 그러니 국민이 똑똑한 나라지 이 나라가 무슨 데스크에 앉은 분들이 똑똑하다고 나는 생각 안 해요. 솔직한 얘기로. 국민이 똑똑한 나라예요. 이 시너지를 어떻게 몰고 가야 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알파 오메가는 나중에 또 토론 시간에 넘겨주세요. 이 목욕탕 문화를 잘 들으시면요. 엄청나게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인간이 왜 싸이가 강남 스타일하고 BTS 요 사이 그 붐이 아이돌 그룹이 왜 이렇게까지 세계화가 됐을까?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무슨 터키탕에 들어갑니까? 수건을 두르고? 아니잖아요. 다 벌거벗고 들어가요. 벌거벗고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작곡을 할 수 있어요. 연필이 없어도. 솔, 미파, 솔, 라, 솔, 파미. 그냥 솔솔, 랄라, 솔솔, 미, 솔솔, 미미래. 머릿속에 간단하게 입력해서 나와서 연필 갖고 끄적대면 돼요. 두 번째, 울 밑에서 봉선하야 시가 나오는 거예요. 시인이에요. 시인이 될 수가 있어요. 목욕탕에. 망망한 장님. 목욕탕에 앉아서 그렇게 낭창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동창이 옛날 노인네들 다 돌아가셔갖고 이제는 그 목욕탕에서 그런 낭창하시는 분들이 이제 없더라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 로맨티스트들이 다 돌아가셔갖고 그냥 사우나에서 떠들고 그냥 커피나 먹다가 그냥 지들끼리 답답하다 가는 게 이제 목욕 문화가 돼버린 시인도 없고 작곡도 못하고 세 번째가 노래를 합니다. 원의 사랑 목련하다 그대 내사 꽃피는 동백섬에 이거 앉아갖고 노래도 한다니. 다음에 네 번째가 무용을 합니다. 뭐 거기서 배가 나왔다고 막 배 두들기는 사람도 무용이에요. 그리고 팔도 돌리는 것도 무용이고. 근데 실제로 무용이 나올 수 있죠. 얼마든지. 거울 보고서 자기 몸매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목욕탕에만 들어가야 될 이유는 자기 목욕탕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뭐냐? 작곡, 작사, 노래, 춤이 무시된 나라는 저질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중진국도 못 될 정도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는 양반 세계라도 있어서 그나마 저런 작사, 작곡, 노래, 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런 뭐라가 있어요. 그 치화선이라는 영화에 보면 장승업한테 그 그림을 갖다가 전 군마도의 진품을 본 사람이에요. 누가 갖고 있는지도 저는 알고 있어요. 저 평창동 어느 집에 하나 걸려 있어요. 그 진품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군마도를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장승업에게가 치화선 오면 영의정 대감들이 와서 무릎은 꿇지는 않지만 애원을 합니다. 자네 말이야 멋진 그림 하나 나에게 선물 좀 해. 내가 쌀 10석 20석을 주겠어. 오히려 애원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미술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조각이 돌아가는지 조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미술하는 사람들이 100억짜리 건물을 하면 0.75 동상이나 미술품을 사야 되는 게 우리나라 건축법에 있습니다. 근데 음악은 있어요? 멋진 건물을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멋진 건물을 지어놓으면 여기 사실 박사님 저 피아노 어프라이트 하나 갖다 놓으세요. 무슨 순간적으로 동해물가를 갖다가 이거 트는 것보다는 반주시키면서 좋잖아요. 생음이라는 게 좋잖아요. 영상으로 나 여보 당신 사랑해 내가 집에 어떤 뭐랄까 멋진 거 보냈으니까 오늘 저기 생일 선물 할게. 사실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다가 에이 다음 주에 올라가서 내가 멋진 거 사주는 게 낫지. 직접 보고 오는 게 최고죠 사실은. 지금 노래를 만약에 제 전화번호를 갖다가 돌려갖고 들으시면 기가 막히는 음악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직접 부르니까 딱 한마디만 들어도 우와 해요. 저 창원 지역에서는. CD 틀어놓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싸이라는 친구들과 BTS가 왜 세계화가 된 거를 잘 들으시면 이게 기업 경영과 교육에도 필요할 겁니다. 싸이가 작사, 작곡, 노래, 춤 다 했다는 거죠. 나훈아가 국민 가수로서 역할을 하는 이유가 그나마 있어요. 근데 하나가 부족해.
세계화하는 데서 조용필이가 이 사람 두 사람이 국민 가수 맞아요. 가요계의 왕이고 황제야. 근데 왜 세계화가 안 됐을까? 패티킴, 이미자 선생 이런 사람들이 왜 세계화가 못됐을까? 무용이 안 된 거예요. 춤이 없어요. 네 가지가 다 포함된 게 싸이가 작사, 작곡, 노래, 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부가 밀어줘서 된 거냐고. 이들의 매니지먼트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머리를. 그래서 제가 국민이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언제서부터 BTS입니까? 국가가 밀어줬나? 싸이를 국가가 밀어줬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음악은 완전히 사라진 게 끝이에요. 아무 중요성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장하는 건 이 네 가지가 제대로 될 때 선진국이지 돈 많다고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갖다가 패갖고 죽여서라도 보험 타내고 불질러서 존속살인하고 이게 왜 벌어졌느냐? 기초적으로 돌아가면 로마 그리스 시대의 철학 시대로 돌아가면 나타납니다. 플라톤의 이덕론에 로마하고 그리스에는 가정교사가 딱 두 사람 꼭 있었어요. 어떤 교사냐? 악기를 가리키거나 음악을 가리키는 음악 선생. 다음에 체육을 무술을 가리키고 검술을 가리키고 말타기를 가리키는 체육 선생. 이 두 사람은 귀족 집안에 꼭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왜 이 나라가 폭력적으로 바뀌었는가? 이 이덕론에서 체육을 너무 강조를 한 거예요. 그게 군사정권 때서부터 내려왔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병역 특혜도 이 체육적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있죠. 사실은. 병역 특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군대 가야지 뭘 특혜를 줍니까? 저는 군대 가갖고 귀도 안 좋아요. 박격포 조교해갖고 이 귀가 지금도 평생 별로 안 좋아요. 늠름해야 된다 그래갖고 자기들은 여기다가 담배꽁치 집어넣어갖고 막았는데 이등병한테는 뒷짐 딱 짚고서 이 박격포 조교라 그래갖고 귀가 안 좋아요. 이게요. 작사, 작곡, 노래, 춤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했고 그들을 예술가가 했다는 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을 가기 위해서는 방송, KBS, MBC, SBS 이 뉴스도 다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술의 전당에서 2,400명이 모인 것도 뉴스거리인데 농구, 축구 하는데 300명도 안 모여 있는데도 뉴스에 나오더라고. 몇 대 몇이다 그러고. 맨 경쟁이나 시키고. 예술의 경쟁이 어디 있어요? 자유 속에 평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뉴스 보셨어요? 9시 뉴스의 끝에 볼 분 꼭 스포츠만 있고 음악은 없어. 그래서 음악을 강조하는 나라에서는 예민해져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시스테릭적이야. 그래서 음악에 너무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악기를 만지는 사람 특히 현악 쪽은 예민해요, 성격이. 혹해하지는 못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음정과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정이 조금만 흔들려도 세계화가 안 돼요. 체육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씩씩하게 만드는데 호전적으로 바꾼다는 거죠. 폭력적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믹싱이 됐을 때에 그나마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종교 쪽에서도 음악을 활용을 잘 못했고 워십이라고 이런 걸 잘 활용을 못하는 분들은 종교가 발달을 못하는 거예요. 왜 개신교가 그 수많은 쪽에서 한국 사회에 빨리 파고 들어갈 수 있었던가? 우리나라에 거의 개신교의 목회자로 오신 분들, 이분들의 부인들이 대개 지휘자였고 피아니스트였고 성악가였고 오늘날에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화여대도 그렇고 뭐 연세대학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들어왔을 때 보면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음악을 했어요. 부인이 하든 본인이 하든. 그래갖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클래식의 기반을 닦아 놓은 거죠. 근데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운동권이나 어저께 민주노총 쪽에서 나름대로 강력한 자기들의 발언을 하는데
모든 노래가 80%가 성악가가 불렀더라고. 이 머리가 뛰어나요. 사측이 이따가 또 왼손 오른손에서 사측과 노동자의 관계 속에서 음악의 활용성을 볼 때 깜짝 놀라실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음악과 미술이 좋아하게끔 할 때 인간적인 삶이 풍족해진다는 거죠. 그걸 조화를 해야지 음악만 강조하는 건 저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나라는 체육을 강조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참 사회가 강박해지고 그냥 겉모습에 빠진 얼굴 예쁘면 최고야. 공부 왜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난 공부 여학생들 왜 시키는지 모르겠어. 다들 저 송영이나 시키고 그래 갖고 성공시키지. 걔는 정말 너무할 정도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화여대 같은 대학이 있고 그나마 정신교육을 제대로 시키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사회 진출하고, 물론 자랑이지만 제 딸도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안전보장회사에서도 근무했었고 이런 게 자랑해야죠.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4개국어회고 국회의장 특임비서도 했고. 그런데 제가 이화여대를 보면서도 참 멋쟁이들도 많지만 지식적인 멋쟁이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교육을 받아야 더 이뻐지는 거 아닌가? 그냥 몸매 맨날 다이어트만 주장하다가 그렇게 뭐 살다가 가면은 뭐가 되는지 한국 사회 이상하게 몰고 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내가 KBS 사장이면 그런 거 다 막아요. 그게 언론의 사주로서의 권리고 책임인데 다 방치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PD라는 사회가 없을 정도로 회사 일개 개인 기업들이 방송의 음악 쪽 다 좌지우지해요. 체육계에도 다 좌지우지하고. 옛날에는 검사 되기보다 더 어렵다는 게 방송국 PD였다고 사실. 방송국 PD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 요새는 방임 상태인 것 같아요. 그거 사실은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욕탕 문화의 4가지 문화, 우리 저 기분 좋게 싸이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침에 저는 가요가 왜 세계화됐을까? 작사, 작곡, 춤, 노래 다 됩니다. 좀 크게 틀어주세요. 아, 됐다. 얼마나 좋아요. 저게 즐겁게 해갖고 말 타는 모습을 보여갖고 지금 저기 무역센터 앞에는 이 싸이의 조각상이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 소리에는 천양성과 지향성인데 여러분 진정한 얘기를 할 때는 소리를 아래로 내리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의 강의를 할 때는 소리가 천양성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노래가 보면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노래가 있고 우리나라의 민요와 뭐가 바뀔까? 천양성, 하늘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 위쪽으로 가고 하나는 땅으로 향해 가는 생명의 양식은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자 위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민요는 어떠냐면요. 이게 한풀이 트롯 계통의 낭창들은 아래로 갑니다. 망망한 장애 스트레스 푸는 데는 최고예요. 그래서 교회를 혹시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찬송을 부를 때 절대로 옛날 할머니 스타일들이 영적으로 그 어떤 훈련을 잘 못 받은 거죠. 사실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거기에 어떤 생명과 영혼을 닮은 목소리가 아니고 그냥 타령조가 돼.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이게 나가야 되는데, 내주는 강한. 그래, 술 한 잔 먹고 오락을 할 때는, 우와, 이거는 아니죠. 비너, 이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성악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악은요, 여러분 따라 하지 마세요. 어디다가 감히 제가 박사님 앞에서 무슨 수술 얘기하고 외과 의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30년, 40년 넘어도요, 성악가가 수만 명에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 전 세계적으로. 그건 공력이 필요한 거거든. 그걸 어떻게 흉내내? 우스갯소리로 5천만 명이 지금 저한테 달려든데도 아직도 제가 나이가 68세라도 나 이길 자신 있어요. 왜? 이론적으로 무장됐고 실기적으로 무장이 돼 있으니까. 근데 가요는 아니래죠. 가요는 유명한 가수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5천 명 금방 모을 수 있어요. 파바로티 같은 사람은 1000년에 한 명 나온대잖아요. 저는 참고로 100년에 하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양성 할 때와 지향성. 사람이 천양성의 소리도 필요하지만 지향성의 노래도 필요해요. 그래서 적재, 적소, 적소, 적기 그때 잘 활용을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 군자의 동목 6예 중에서 예악, 사어, 서수, 이게 참 재밌는 게 공자님이 생황의 대가였다는 거 아닙니까? 생황이 이렇게 부는 게 있어요. 대나무 죽으로 이렇게 하고 원통령이 있고. 이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음악에도 조예가 굉장히 깊었던 분이에요. 예로서 겉을 다스리고 음악으로 내면을 치료해야 되는 것을 강조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악, 이것이 우선 기본입니다. 군자가. 양반이. 근데 대한민국의 양반의 지도 세력, 노블레스의 어떤 그룹들, 실제로 에츠케스라에 돈 버는데 거의 그냥 남을 희생시키면서 한 사람들도 많았고, 뭐 음악을 할 줄 알아요? 대한민국 재벌들이 오케스트라 밀어주는 거 보셨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딱 하나, 관악을 밀어주는 데가 하나 있어요. 닌나이 코리아. 300대 그룹 중에 음악을 밀어주는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김우중 회장은 그나마 대우 합창단을 밀어줬었지. 근데 오케스트라는 거의 정부 단체 아니면 아무도 안 밀어줘요. 그래서 이 나라가 불균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제가 얘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나라의 재벌이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위대한 분이 이병철, 정종 회장, 이 두 분들. 대학을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다른 기업들이 병원을 세웠어요, 대학을 세웠어요? 안 세워요. 그래서 이건희 홀웨이라 그래갖고 저기서 아까 사진 찍었잖아요. 저는 영광이지.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요. 근데 안타까운 얘기 하나 할게요. 실질적으로는 이 두 분들도 문화적인 측면, 오프라인 선상에서 시간 예술이 아니라 공간 예술에는 투자를 하셨는데 시간 예술에 해당되는 음악은 전혀, 왜? 사실은 경험을 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그 힘든 속에서 살면서 언제 음악을 듣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도 배부르니? 등 따숩니? 그래갖고 음악하는 줄 알아. 그래갖고 속칭 이상한 용어로 해갖고 음악하는 사람 폄하시키고, 사실은 오늘날 뭐 가요 쪽도 그렇지만은 클래식 쪽으로서도 독일에서 전속 성악가로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아무도 누가 뭐 얘기해줘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사어 서수는 뭐냐? 뭐 막말로 해서 사어 서수 그러면은 사격도 할 줄 알고 뭐 이렇게 활도 쏠 줄 알고, 어느 뭐냐면 요새로 얘기하면 자동차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군자라는 거죠. 다음에 책도 좀 읽고 인문학도 공부하고 이런 포럼에 와서 서로 멤버십도 쌓고 프렌드십 쌓고. 숫자는 뭐냐? 요새는 뭐 어저께 그 발표가 났더라고요. 증권 합동수사본부로 했다. 그 공매도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 많아요. 루나 테라 같은 이상한 저 코인 때문에 지금 망한 사람이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왜냐? 숫자 개념에 대한 교육을 어려서부터 제대로 안 시켰기 때문에 횡재만 노리는 거예요. 횡재만. 그러니까 양반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숫자 교육이 실패했다는 거죠. 횡재라는 게 어떻게 갑자기 생깁니까? 하늘이 도와줘야 어쩌다 한번 될까 말까지. 수백만 명 중에서 복권 당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뭐 다 하게? 그러니까 이게 숫자 교육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자, 뭐 직원들 교육시킬 때 음악도 합창단도 좀 만드시고 하모니카 합주단도 좀 만드시고 아니면 그런 거를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야, 너 돈만 있으면 뭐하니? 너 그림 동상하는 데 투자할 거 있으면 극장도 지어. 근데 참고로 극장을 지으면 면세가 됩니다. 비슷해요. 근데 그거 아는 사람, 법령으로는 안 돼 있는데 이런 강당 하나에다가 피아노 여기 하나 갖다 놓으면은요, 웬만한 동상 세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흉물 많이 세우잖아요? 조각 같지도 않은 조각. 앤서니 곰리의 북방의 천사 보면은요, 기가 막힌 맨 처음에 흉물이라 그랬는데 그것만 보러 100만 명의 이상의 관광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창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요번에 창원 조각 비엔날레 하는데 주남 저수지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남 저수지가 어디 있어요? 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창원이라고 생각하신 분. 자, 퍼센테이지를 보자니까요. 오우, 대단한 리더예요. 이게요, 학생들 아무도 몰라요. 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애들도 모를 때가 많아요. 혹시 문신 아세요? 조각가 문신. 앤서니 검리, 헨리 무어, 문시 3대 조각가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타투인 줄 알아. 타투. 문신 그러니까. 퐁피두 대통령이 프랑스에 국적을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살아라. 나 마산에 가서. 마산에 가서 했는데 거기에 저기 박물관을 짓고 미술관을 지었는데 그 앞에다 그 당시 전두환 정권 때 아파트 세워갖고는 우라통이 터지니까 매일같이 술 먹고 해갖고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뭔 전 재산 다 털어갖고 미술관을 짓고 그 마산 앞바다를 보이는 데서도 수많은 관광객도 유치하고 미술을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아파트 천둥해갖고 바다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 100주년, 그분 돌아가신 10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굉장히 행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문신 같은 사람도 몰라. 그래서 제가 창원 주남저수지의 서울 지역, 경남, 경북 지역 잘 모르니 거기에 랜드마크적인 조각을 만들어라. 결재권은 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미술에도 사실은 굉장히 조예가 깊어요. 왜냐면 제가 스스로 자찬하는 거 그냥 이해해 주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보면 예술의 전당 안에 있어갖고 미술관을 30년 내내 그림만 보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재갑 박사님의 그 펜화, 야, 저분은 김홍도예요. 제가 이북에 가서 음악회를 때문에 평양 공연을 했을 때 조선미술박물관을 갔을 때 경악을 했던 작품 딱 하나 있습니다. 난 다른 거는 뭐 경악할 것도 없어요. 자기네 그 체제를 갖다가 옹호하게 한 그림들이 부지기수니까 그 화법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김홍도의 호피도를 보고 기가 막히게 놀렸어요. 수십만 개의 그 털을 했는데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호피도에. 그 뉴스에도 나왔죠. 야,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 요번에 그 창원의 주남저수지 혹시 놀러 오시면 올해 안에 랜드마크적인 거 10년 동안 수십억의 돈이 투자됐는데 실제로 랜드마크적인 조각을 못 남기게 되는 아쉬움을 제대로 된 대표가 주장을 하니까 안 만들면 나는 사인 안 하는데 예산 사인 안 해주는데 그래도 제가 한 180억 사인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점을 생각해서 오늘 공부 중에 강의 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덴버 포스터라는 그 신문에 보면은 왜 음악이 중요한지가 여기 굉장히 아무 영혼도 없는 식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마약을 주입한 두록하고 팝 음악을 들려준 두록,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두록, 조용하고 경건한 음악을 들려준 두록으로 나누어 실험을 했습니다. 그 몇 센치로 되냐면요, 마약을 주입한 콩나물 같은 콩은요
뿌리가 11.5인치 작고 약하게 자라요. 팝음악을 들려준 15인치로 키가 되고요. 중간 정도 고전 상태로 가고 스피커 반대편으로 15도 수그러집니다. 시끄러우니까 락큰롤 같은 경우. 예, 다음에 아무 소리도 나지도 않는 무음인 경우에 18인치 키르고 길고 털이 많고 곱게 자라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용하고 경건한 음악을 들려주는 방은 20인치로 뿌리 줄기가 아주 잘 자라요. 그리고 스피커 쪽으로 향합니다. 아니 우리 저 낙농업 하시는 분들이 모차르트 음악 틀면은 우유가 잘 나온다잖아요. 젖이. 이 일리 있어요. 혹시 레스토랑에 가서 집사람하고 같이 맛있는 걸 먹는데 스테이크 쓸 때 이런 음악이 나오면 되겠어요? 밤밤밤밤 밤밤밤밤. 아니 운명교향곡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밥 먹을 때 해피리면 그래요. 오히려 기타 음악이나 모차르트 음악.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히틀러가 바그너 음악을 좋아하지 않고 모차르트 음악을 좋아했다면 딴따다단딴따다단딴딴 뭐 이런 그 노래들 보면은요. 모차르트의 음악들은 경쾌한 게 참 많아요. 정신적으로는 자기는 힘들게 살았지만 항상 즐거운 음악을 많이 썼어요. 근데 바그너는 고전적인 음악을 많이 썼어요. 왜냐? 이분이 그 운동권 작곡가 아닙니까? 독일 공화국 쪽에서 데모하다가 망명을 스위스로 결국은 독일로 못 가고 그분도 돌아가셔요. 근데 나팔 계통의 금관을 많이 써요. 밥 먹을 때 금관 악기를 많이 들으면요 얹혀요. 기타나 적당한 피아노 음악 조용히 까는 거, 쇼팽 음악 같은 거라든지. 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강조할 수 있는 거 2개 정도만 하게. 오른손 왼손을 해보자. 한번. 여러분 아까 그 여기 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앞으로 기업하는 분들은 노동조합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셔야 되고 그분들의 이해도 해줘야 되겠지만 사치의 입장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지금서부터 보세요. 저 따라서 이게 가능하신 분들이 몇 분 되실지. 자, 오른손은 이렇게 위아래로, 왼손은 직각으로 치세요. 이게 되는지. 한쪽은 되겠죠? 바꿔보세요. 이게 되나? 잘 안 되죠? 잘 계시는 분은 양손에 능한 분이에요. 양손이 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이 발달된 분들은 외쪽 내 숫자 계산이나 이론적인 건 잘 얘기할 수 있죠. 학자들이 많죠. 왼손잡이는 우측 내 창조적인 권한. 그래서 사실 의사 중에서 진짜 똑똑한 사람은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는 바느질까지 일부러 배우잖아요. 수술하고 봉합을 하려면. 그래서 외과 의사가 양손잡이가 못 될 때는 굉장히 그런 사람한테 수술 잘못 받았다간 죽어요. 그게 양손잡이예요. 그런데 노동자나 근로자들은 하나같이 양손잡이라는. 근데 사측은 거의가 오른손잡이, 경영학과 출신이나 경영을 했던 분들이 악기를 만진 적도 별로 없으니. 그래서 늦게나마 혹시 올겐을 그냥 간단하게 코드를 배우신다든지 기타를 배우신다든지 이 색소폰이요. 색소폰을 갖다가 배우신다든지. 그럼 오른손 왼손. 그리고 내가 평소에 왼손으로 전화를 받아서 그럼 오른손도 발달시키고 되게 오른손으로 받는 사람 많아요. 왼손으로 한번 받고 글도 한번 왼손으로 끄적끄적 해보고 미국 대통령 중에 유명한 대통령 중에는 5분이 뭐 이름까지 굳이 얘기 안 하겠지만은 그 미국을 개혁하는 데 앞장섰던 분들 중에 왼손잡이가 많아요. 이슬람 쪽이 왜 숫자 계산하고 화학 이런 물리학 이런 게 발달됐었냐면 생각이 많아요. 연산 작업을 잘하니까. 이게 이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질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잖아요. 글도 그렇게 쓰거든. 히브리어도 그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머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군자에 해당되는 소설책 보면 우리나라 소설책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다가 요새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숫자 계산만 강해진 거야. 이론 쪽만 강해지고. 창조적 능력이 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A라는 음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도만 아시면은 누구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양손잡이가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사측과 노동자 근로자하고 대화를 하실 때는
오른손에 서로 그래서 상충된 의견이 나올 때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선제비는. 그 다음 그 신세계 교양곡. 여러분들 음악을 꼭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는요 지도자가 교양곡 하나 제대로 모르면요 그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도자 자격이 없어. 악기 하나 다 만져요. 유럽의 대통령이나 수상급들은 웬만한 악기 하나는 다 만져요. 뭐 부미불 왕 저기 왕은 저 트럼펫이었고 저기 누구야 클링턴은 이거에 능했죠. 아인슈타인 뭐 다 만졌어요. 슈바이처 리프케 대통령 다 만졌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진 분이 누구냐? 악기 잘 만진 분이 박정희 대통령 교사 출신이니까 올겐 새벽종이 울면대교 호두는 올겐 쳤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이 장구도 잘 치고요 해요. 노태우 대통령이 이 악기 만진 게 6가지가 넘는데잖아요. 김종필 총리가 악기에 또 귀재예요. 머리들이 좋았던 분들이에요. 악기를 만졌으니 오른손 왼손을 썼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이제 1분이 경과했는데요. 한 3분만 참으세요. 왜 지도자는 음악을 들어야 되는가? 자, 꽃피는 동백섬에 범이 왔건만 요게 4도 안에서 다 놀아나요. 근데 클래식은 2옥타브예요. 위아래로 하니까 하나의 바운더리가 넓죠. 근데 그거보다 더 넓은 게 있어요. 교향곡이. 그 교향곡은 88건반이 해당될 수 있는 음정을 다 다루는 작곡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탐닉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편집 증세가 있기 시작하면 천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나팔도 인정하고 북도 인정하고 파고도 인정하고 인정할 거 다 인정해 주는데 리더는 그것을 헌법 안에서 법률 안에서 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것을 클래식계의 최고의 황제였던 카라얀이 어떻게 지휘하는가? 이걸 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네. 악기 하나하나를 제가 가끔 얘기할게요. 이제 바이올린이죠? 이제 나팔이 나갔어요. 이게 PD가 나팔을 비춰줬어야 되는데 B급 PD야. 이게 인제 비춰주고. 이번엔 트럼펫. 각자 내고 있잖아요. 똑같은 음정 아니에요. 이게 조에 따라서 달라요. 듣기만 똑같은 악기지. 저 음정이지. 이게 음정이 바뀌었죠? 너만 떠드니 나도 팔로 지침되는 거죠? 저 뒤에서 팀파니가 띠들기고 있어요. 꽝! 꽝! 헬로가 나왔죠? 더블 베이스? 다 음이 달라요. 이게 군중이라는 거지. 국민이고 회사원이고 각자의 의견을 들어줘야 돼요. 이 팀판이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요거 심벌 좀 한번 인제 보여주네. 여기 나팔 여기 파곳이 있죠? 요것도 인제 나오는 거예요. 클라리넷 이게 지금 못 비춰주고 있어. 너 잘 지냈어? 그랬더니 그래 나 어저께 잘 놀다 왔어. 이게 클라리넷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좋더라고. 여기 이제 혼이 준비하죠. 야, 쟤 잘 놀다 왔대. 바베큐도 먹고. 이게 대단한 친구인데 이 카라얀이 키가 사실 1m 72밖에 안 돼요. 키도 크지 않아요. 근데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이게 다 세계적인 주자들의 사실은 하나하나가 그 천재들을 이끌고 가는 건데 악보 안에서 자기 의견을 적당하게 녹아고 되는 거죠. 그래서 지휘자마다 신세계 교향곡은 템포가 바뀌어요. 그래서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이 바뀌는 거예요. 삼성을 누가 이끄느냐, LG를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판도가. 근데 그래, 이게 이제 베를린 필하모닉 이거 끝까지 틀면은 저 저작권법에 걸리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음악과 인간과 음악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네. 네, 뭐 강의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강의고 다른 하나는 죽은 강의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인간과 음악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타이틀인데요. 그걸 이렇게 실감나게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